어, 보훈처장님, 네. 제가 오시기 전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같이 이 내용을 많이 지적하셔서 전수조사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오전에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원 역량으로는 이거 언제 다 보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예산, 네. 인력 이 등등에 대한 어떤 또 그다음에 타기 간 협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 등등에 여러 연구된 성과들이 있어요. 네. 지금 76년 이전까지 우선하고 그 뒤를 또 나중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양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네. 의심되는 사례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온 데는 보훈처 역대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깊이 안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행동 안 하시면 이거 빨리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76년 이전은 금년 7월까지 원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제쯤, 지금 안 됐죠, 지금? 네. 언제까지 하실 굉장히 안 계획이신가요? 됐습니다. 네?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76년 이전까지 한 1,400분 정도 되는데 네. 그 587명인데 그게 빨리 안 그건 돼요? 7월달까지 하려 했던 거고, 예, 금년도까지 연말까지 결론 내셔야 돼요. 금년이요. 많은데 굉장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금년이 좀 특별한 해 아닙니까?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아니에요? 그 가짜 독립유공자, 친일 독립유공자 이런 것들 밝혀내야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바짝 고필 좀 쥐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 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895명 명단을 지금 보훈처가 접수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는, 그렇죠? 그거는 KBS에서 준 자료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 분석 안 하셨죠? 네. 아마도 독립유공자가 한 그 정도 있을 것이고 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국가유공자도 꽤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친일을 넘어선 반민족 행위 아닙니까? 밀정 노릇을 하다가 해방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결국은 국가유공자로 돼서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사람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선동 의원님. 과거에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1명은 지금도 국가유공자로서 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거든요. 네. 오히려 독립유공자들은 보훈처의 권유에 따라서 지금 나름대로 묘지 2장이 되고 있어요. 모르시죠, 잘? 압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유공자는 물론 독립유공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국가유공자로서 친일을 한 분들이 그리고 밀정에서 제기한 그런 밀정 역할을 했다고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서 과연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들 부정적으로 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때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그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고 네. 우리가 심사 중인데 보훈처의 입장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을 이장 내지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처장님의 현재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그걸 제가 친일이나 더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행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것은 그냥 현행법이 그러니까 또는 그걸 다시 바꾸는 건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자는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시면요.
그 마침 독립기념관장님 이준식 관장님 계신데 그 PPT 자료 하나 해보세요. 이게 저런 분들이 다 예전에 이런 뭐 독립유공자 내지는 그런 호칭을 받던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친일 행각이 다 드러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저분들 앞에 단죄문을 저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저렇게 7군데에 단죄문을 붙였죠. 관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도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히 좀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그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정한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사후에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그런 기념비나 동상이 세워진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기념비나 동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좀 뭐 시민운동 같은 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방향을 바꿔서 동상이나 기념비를 철거하기보다는 그냥 놔두고 그 옆에 친일 행적을 적은 다른 안내판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네. 이런 사례 잘 참조하셔가지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 현충원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과를 설사 과가 있었는데 뒤에 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공과는 정확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바라보게 하는 후손들한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이런 문제가 계속 최근에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갖고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